자유한국당 예. 혁신위원회 이슈가 좀 되고 있죠? 예, 오늘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제 아까 전에 뭐 방송 자막에도 나왔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과 핵심 친박이었던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이제 탈당 권유라는 이제 그거 조치를 했는데요. 아하. 이제 자유한국당 이제 윤리위 규정을 보면은 제위에 제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엄중한 이게 조치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제일 높은 게 뭐고요? 예, 제명이죠. 제명. 예. 어허, 그다음에 저기 나오네. 탈당 권유?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지금 탈당 권유한 거 아니에요? 예, 탈당 권유라서 두 번째로 높은 굉장히 좀 오. 강도 높은 사실은 이제 그 조치를 취한 거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탈당 권유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명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제명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외부의 시각입니다.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네네. 친박 핵심 서청원, 최경환. 최경환. 네. 최경환 그 재경부 장관 했던 맞습니다. 초이노믹스. 네네. 그러면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녹록치 않은 상황이죠. 이제 첫 번째는 예. 이제 우리 김 기자님께서 이제 자유한국당 지금 징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예. 다만 서청원 오늘 그 징계를 이제 권고를 받은 거죠. 아직 징계 시작된 건 아닙니다. 혁신위에서 이제 권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현역 의원이 두 분이 계세요. 두 분 다 현역 의원이에요. 서청원, 예, 최경환 두 분 다. 최경환. 그러면 현역 의원일 경우에는 그 자유한국당 당원 단계에 보면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돼야만 출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주 탈당 안 했을 경우에. 현역 의원은요?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이 아니니까. 별개 문제니까요. 그건 별개 문제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두 분이 예. 열흘 이내에 탈당계를 제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 과연 제명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하.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게 쉽겠느냐는 그런 지금 시각들이 지금 있습니다. 예. 김준일 기자님. 예.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예. 자, 10월 17일까지 일단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중론 아닌가요? 이게 뭐 아직 그거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왜 10월 17일이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구속으로부터 6개월 안에 예, 1차 이제 구속기간 만료죠. 예, 만료가 되니까 풀어줘야 되거든. 어쨌든 6개월이 넘으면은 둘 중에 하나, 석방을 하든지 아니면 예, 예. 추가 기소를 하든지. 추가 기소를 하든지. 그래서 예.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아직 그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10월 17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래서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이거 출당 조치를 하겠다 말겠다 지금 정한 건 아니고 예. 지금 상황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중순 즈음에 하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최혜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보태서 팩트를 예. 중심으로 제가 약간 이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7월 3일날 홍준표 대표로 선임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비박 계열이 다시 이제 당 전면에 나서면서 혁신위원장이 일주일 뒤에 유석춘 위원장이 선임이 돼요. 예. 근데 지금 예, 위원장이죠? 지금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선임이 되는데 그 다음날 기자회견에 갔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혁신위원장이 박근혜 출당은 시체에 칼을 꽂는 일이다. 두간 참시하는 것이다. 예, 두간 참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태극기 집회가 내 정체성이다. 그리고 박근혜는 허무맹랑한 얘기로 탄핵을 당했다라는 어허.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예. 7월 11일 날. 그 헌재를 부정하는 얘기네요, 그럼. 그거는 뭐 부정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본인의 소신이 그렇다라는 예. 건데 이게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거는 당이 위기에 처해서 지금 뭔가를 바꿔야 되는 건데 그 유석춘 위원장이 그런 혁신위원장의 적절한 분이었느냐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참 논란이 됐었죠. 예, 한참 논란이 됐죠. 그리고 7월 19일 날 혁신위원들이 이제 여기 최혜범 위원을 포함해서 이제 선임이 됐는데 7월 19일이요? 예, 7월 19일 날 상당수가 그 박근혜 탄핵 때 이를테면 그때 이제 그 변호사도 계셨고요. 이제 예. 그 탄핵 선고의 그 황성욱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분이고 예. 이를테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박근혜 탄핵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예, 그런 입장 갖고 있는 예, 분들이요? 그러니까 크게 변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을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그거는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7월 30일 날, 예, 일베 그 청년 간담회를 이제 유석춘 위원장이 하셨는데 거기서 일베를 좀 열심히 해라라고 청년들한테 권고를 어허. 하세요 또.
그러니까 일베가 아시다시피 이제 보수긴 하지만은 그 문제가 되는 거는 굉장히 패륜적인 내용들을 많이 올려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일베 자유한국당이 일베랑 연관이 있는 거냐라고 혁신위가 또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날 이제 혁신 선언문이 나오는데요. 신보수주의라는 이제 그거를 채택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1948년 건국을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광장민주주의는 굉장히 다수의 폭거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그리고 강성노조를 배격하자. 뭐 이런 주장들이 나왔는데 이게 기존의 자유한국당의 내용하고 사실은 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하자고 불렀는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근데 이론 흐름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박근혜 그 대통령에 대한 출당도 굉장히 그 부정적이었는데 예.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8월 16일 날 홍준표 대표가 대구로 내려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민생 탐방 토크 콘서트를 합니다. 거기서 대구에서 첫 얘기를 하죠. 예, 두류공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아예 그 보수의 성지인 대구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요. 예. 20일 날에도 또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하면서 그 기류가 혁신위원회도 좀 바뀌면서 지금 출당 조치까지 지금 나오게 된 거거든요. 예. 이런 흐름이 있어서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출당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전부. 예. 알겠습니다. 이경수 교수님. 네. 8월 16일 날 처음 출당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네, 그렇죠. 내부적으로 좀 의논이 됐던 건가요? 그 8월 출당과 관련돼서는 이제 제가 인터뷰를 몇 번 하면서 예. 그걸 공론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홍준표 대표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훨씬 한 달 전부터 혁신 내부에서는 얘기가 되고 이 있었다. 문제는 되고 있었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뭐 외부에서 볼 때 그 홍준표 대표의 그 얘기 때문에 기류가 바뀌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미 예. 그런 한 달 전서부터 그러니까 8월 7월 중순 혁신위가 구성되자마자 바로 출당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었다. 8월 초에 이제 제가 뭐 본격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더라도 그거를 공론화를 시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 반응도 그렇고, 그리고 당원당 유상의 흐름은 있지만, 어쨌든 권고사항이고 당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과연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출당이나 최경환, 서청원 의원의 출당, 권고, 이 문제가 좀, 순탄하게 가겠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분란을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옆에 앉아 계신 최혜범 이분이 트러블 메이커? 근데 저는 뭐 최 의원이 계신다 해서 제가 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뭐 안 계셔도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예. 저는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를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호. 바로 옆에 계신데 예. 손 보세요. 아니, 이 손이 날라오는지 그 말씀을 보시면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예.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이제 홍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거거든요. 예.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과연 혁신위에서 어떤 게 나올 것인가라고 볼 때 상당수 이 보수를 지지했던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당을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꾸고 국민으로 지지율을 다시 끌어오는 게 혁신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최 의원님 같이 정말 좋은 시민단체 분들도 초대했고 했는데 가장 핵심을 지금 못 건드리고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저희 헌법 8조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정당이 하는데 정당은 조직이 민주적이고 그 다음에 활동이 민주적이 된다. 정당이 민주화에 대해 나옵니다. 예. 그럼 핵심이 뭐냐면 정당 민주화를 어떻게 끌고 가실까에 거기에 대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공천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혁신위원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어떤 이와 같은 분란이 일어났던 게 친이 친박의 개파 싸움 여기에서 총선이 졌고 그게 대선까지 졌다. 그러면 핵심 뭐냐면 공천제도에 관한 근본 혁신이 필요하다. 이거를 던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던지지 않고 기껏 나온 게 저기 정치학교 만든다. 그거 제가 알기에 자유한국당 옛날부터 정치대학원 있어요. 그거 하면 돼요. 근데 무슨 정치학교 새롭게 만듭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걸 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박근혜 대표하고 친박 핵심의 이 청사는요, 사실은 대선 전에 했어야 돼요. 그때는 홍준표 대표 그런 말 얘기했잖아요. 선거 때는 지게작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유야무야 넘어갔다가 이제 선거 끝나니까 은근슬쩍 혁신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이거를 청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두 분만 잘못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뭐 어떤 특정한 의원 이름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 막말 파동 했잖아요. 6인방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른정당에서, 8인방까지. 바른정당에서 네. 이분들을 그분들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혁신위원회가 예. 좀 제대로 해야 지금 10%대에 겨우 머물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예.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뭐 평론하는 입장에서 볼 예. 때 상당히 안타깝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돌발 질문. 네. 화나셨어요? 아니요. 화난 것처럼 아니, 전혀. 옆에 계신 최혜범 의원은 좀 겨냥하는 것 같아요. 전혀. 제가 지금 예. 이경수 교수님께서 지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이경수 좋은 말씀이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런 그 사탕 발령 필요 없고요. 잘못된 아닙니다.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닙니다. 이제 저는 요 기본적인 이 생각은 저도 예. 비슷하게 갖고서 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런 취지가 있어서 들어갔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혁신이 임기가 지금 이거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12월까지입니다. 어허.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예. 그 공천 부분, 그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역시 국민의 어떤 시각에 맞춰서 좀 혁신하는 모습을 또 보여줄 예정인 거고. 그리고 좀 전에 또 말씀하셨던 아까 6인방, 뭐 8인방, 7인방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 책임 범위를 또 너무 넓히면 또 당에서의 그런 내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청원, 최경환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개파의 어떻게 보면 수장으로서의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따라가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참모 비슷한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 하면은 그 책임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의원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표현을 하게 되면 두 분은 주도적 역할을 했고 나머지는 좀 부역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연대도 이끌고 오래전부터 그죠? 그랬던 개파 수종으로서의 그런 예. 것이기 때문에 자, 교수님. 이런 논조들이 이제 언론에서도 많고 많은 평론가들도 그렇게 보시는데 자,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은 이제 유승민 비대위원장 안 된다라고 김무성 전 대표가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네. 그 뭐냐면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자강론자. 그렇죠. 하태경, 그다음 김세연. 요런 몇 분은 이제 자강론자. 정병국까지 뭐. 정병국까지.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보수 대연합해야 된다. 네네. 보수가 연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얘기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서청원 이 두 분을 거는 거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위해서 미리 주춧돌을 놓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상당 부분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른정당에서 이제 통합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예. 통합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명분이 예. 중요한데 그럼 가장 큰 명분이 뭐냐? 탄핵에 앞장섰던 분들이 사실은 나가서 만든 당이 바른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탄핵의 그 대상이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친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통합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인적 청산을 먼저 해줘야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통합의 전제 조건이 되겠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이분들 중에서 지난번 총선에서 전부 다 박근혜 치맛자락 붙잡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를 뽑아주십시오 다 했던 분들이에요. 아닌 분들 계십니까? 예, 비단 이제 한 1년밖에 안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박근혜를 청산해야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얘기냐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불신 좀 가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진정으로 보수 대통합을 하겠다 그러면은 무슨 청산이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조건 없이 합치는 게 맞아요. 정말 하고 싶다면은 예.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 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태극기 집회가 내 정체성이다. 그리고 박근혜는 허무맹랑한 얘기로 탄핵을 당했다라는 어허.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예. 7월 11일 날. 그 헌재를 부정하는 얘기네요, 그럼. 그거는 뭐 부정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본인의 소신이 그렇다라는 예. 건데 이게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거는 당이 위기에 처해서 지금 뭔가를 바꿔야 되는 건데 그 유석춘 위원장이 그런 혁신위원장의 적절한 분이었느냐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참 논란이 됐었죠. 예, 한참 논란이 됐죠. 그리고 7월 19일 날 혁신위원들이 이제 여기 최혜범 위원을 포함해서 이제 선임이 됐는데 7월 19일이요? 예, 7월 19일 날 상당수가 그 박근혜 탄핵 때 이를테면 그때 이제 그 변호사도 계셨고요. 이제 예. 그 탄핵 선고의 그 황성욱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분이고 예. 이를테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박근혜 탄핵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예, 그런 입장 갖고 있는 예, 분들이. 그러니까 크게 변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을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그거는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7월 30일 날, 예, 일베 그 청년 간담회를 이제 유석춘 위원장이 하셨는데 거기서 일베를 좀 열심히 해라라고 청년들한테 기자님, 예.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예. 자, 10월 17일까지 일단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중론 아닌가요? 이게 뭐 아직 그거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왜 10월 17일이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구속으로부터 6개월 안에 예, 1차 이제 구속기간 만료죠. 예, 만료가 되니까 풀어줘야 되거든. 어쨌든 6개월이 넘으면은 둘 중에 하나죠. 석방을 하든지 아니면 예, 예. 추가 기소를 하든지. 추가 기소로 하든지. 그래서 예.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아직 그게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10월 17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래서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이거 출당 조치를 하겠다 말겠다 좀 정한 건 아니고 예. 지금 상황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중순 즈음에 하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최혜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보태서 팩트를 예. 중심으로 제가 약간 이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7월 3일날 홍준표 대표로 선임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비박 계열이 다시 이제 당 전면에 나서면서 혁신위원장이 일주일 뒤에 유석춘 위원장이 선임이 돼요. 예. 근데 지금 예, 위원장이죠? 지금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선임이 되는데 그 다음날 기자회견에 갔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혁신위원장이 박근혜 출당은 시체에 칼을 꽂는 일이다. 두간 참시하는 것이다. 예, 두간 참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유한국당 예. 혁신위원회 이슈가 좀 되고 있죠? 예, 오늘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제 아까 전에 뭐 방송 자막에도 나왔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과 핵심 친박이었던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이제 탈당 권유라는 이제 그거 조치를 했는데요. 이제 자유한국당 이제 윤리위 규정을 보면은 제 위에 제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엄중한 이게 조치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제일 높은 게 뭐고요? 예, 제명이죠. 제명. 예. 어허, 저기 나오네. 탈당 권유?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지금 탈당 권유한 거 아니에요? 예, 탈당 권유라서 두 번째로 높은 굉장히 좀 오. 강도 높은 사실은 이제 그 조치를 취한 거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탈당 권유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명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제명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외부의 시각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네네. 친박 핵심 서청원 홍보를 어허. 하세요 또. 그러니까 일베가 아시다시피 이제 보수긴 하지만은 그 문제가 되는 거는 굉장히 폐륜적인 내용들을 많이 올려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일베 자유한국당이 일베랑 연관이 있는 거냐라고 혁신위가 또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8월 2일날 이제 혁신 선언문이 나오는데요. 신보수주의라는 이제 그거를 채택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1948년 건국을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광장민주주의는 굉장히 다수의 폭거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그리고 강성노조를 배격하자 뭐 이런 주장들이 나왔는데 이게 기존의 자유한국당의 내용하고 사실은 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하자고 불렀는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근데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박근혜 그 대통령에 대한 출당도 굉장히 그 부정적이었는데 예.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8월 16일 날 홍준표 대표가 대구로 내려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민생 탐방 토크 콘서트를 합니다. 거기서 대구에서 첫 얘기를 하죠. 예, 두류공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아예 그 보수의 성지인 대구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요. 예. 20일 날에도 또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하면서 그 기류가 혁신이 최경환. 최경환. 네. 최경환 그 재경부 장관 했던 맞습니다. 초이노믹스. 네네. 그러면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녹록치 않은 상황이죠. 이제 첫 번째는 예. 이제 우리 김 기자님께서 이제 자유한국당 지금 징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예. 다만 서청원 오늘 그 징계를 이제 권고를 받은 거죠. 아직 징계 시작된 건 아닙니다. 혁신위에서 이제 권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현역 의원이 두 분이 계세요. 두 분 다 현역 의원이에요. 아, 서청원? 예, 최경환 두 분 다. 최경환. 그러면 현역 의원일 경우에는 그 자유한국당 당원 단계에 보면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돼야만 출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주 탈당 안 했을 경우에. 현역 의원은요?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이 그 아니니까. 별개 문제니까요. 그건 별개 문제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두 분이 예. 열흘 이내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 과연 제명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하.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게 쉽겠느냐는 그런 지금 시각들이 지금 있습니다. 예.